겨울이 왔다 하고 딱 느껴지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아침에 새벽에 딱 나왔을 때 그 차갑게 맡겨지는 그 공기 냄새, 차가운 공기 냄새, 그거를 딱 맡았을 때 아, 겨울이 왔구나, 그 생각이 딱, 느낌이 딱 이렇게 체감이 됐거든요. 근데 지난 3년간 조금 변했어요. 여기에서 아, 겨울이 왔구나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이 난로에서 연기 냄새 맡을 때. 연기 냄새가 이렇게 어느 순간 앞에서 이렇게 난로가 없는데 저기 멀리서 이렇게 난로 냄새가 나요. 그쵸? 연기 냄새가 나요. 어느 순간. 그럴 때 되면 아, 겨울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3년간 그렇게 조금씩 변해왔네요. 그쵸?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딱 고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어느 것도 영원불변한 것은 없고요. 조금씩은 변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지난 3년간 많이들 변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평화에 대한 이미지도 변했고 미국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쵸? 이 정부에 대한 이미지도 참 많이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 저 위에 있는 저 우리가 지난 3년간 쌓아왔던 저 사드도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그쵸?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들어왔으면은 나가기 마련이고요. 근데 그것은 저절로 나가지는 않겠죠? 예. 우리가 변해왔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 3년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꼭 저 사드를 몰아내는 방향으로 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157차 소성리 수요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민중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께서는 일어나셔주길 바랍니다. 네, 이 땅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가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 다 함께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평화 민주주의의 투쟁가 이무리의 행진과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사드 빼고 평화 십자, 임시 배치 필요 없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한 대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나가니 산자에 따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라. 투쟁! 미군기지 공사방해! 주민들은 분노한다! 임시배치 운운 말고! 지금 당장 사드 빼라!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지난 2년간 제일 많이 바뀐 게 딱 두 개 있네요. 예, 제 머리하고요. 제 체형하고요. 예, 그러죠. 근데 지난 2년간 참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우리 소성리 어머니들의 영원한 아이돌 우리 김영재 팀장님으로부터 주간 브리핑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바뀌었습니까? 제가 브리핑을 이렇게 거의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 누가 잘해요? 제가 낫죠.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방한했던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빈손으로 출국했습니다. 비건은 16일 한미 간의 협의지 브리핑에서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면서 북한의 회동을 공개 제안하였지만 북측은 결국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가 더욱 오리무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어제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 간 철도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포함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시하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고 비건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긴급하게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간 철도공사가 미국과 유엔사의 제재 속에 착공식만 치르고 1년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중러의 제시안에 대해 미국이 긴급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이번 방안에 있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의 유엔 제재 사안에 들어가지 않는 작은 제시안조차 가지고 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하노이 북미 협상을 일방적으로 결렬시킨 미국이 또다시 북한의 입장 변화만을 요구하였고 이에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응답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문재인 정권 탄생 이후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인질로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그 모든 요구를 들어주며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2017년 북미 간 갈등 상황에서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국민을 짓밟고 사드를 들여놓은 것이었고 두 번째 사례가 완벽한 협상 실패로 보이는 1조 300억으로 체결된 작년 10차 미군 주둔비 협상입니다. 이번에 방문했던 비건은 지난해 말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문제는 북핵 이슈와 매우 연관된 사안이라며 강력하게 압박하였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승인받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는 1조 300억에 1년마다 갱신이라는 굴욕적인 협상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0차 협상 체결 당시 시민사회에서 우려했던 대로 1년 만에 미국은 현재 6배가 넘는 비용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미국에 기대었던 한국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외교적 선택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외교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꿈도 꾸지 못하고 남북철도는 착공식만 치르고 1년째 멈추어 있어 굴욕적이었던 10차 미군 주둔비 협상은 아무런 외교적 성과 없이 그냥 굴욕으로 끝났습니다. 어제 오늘 11차 미군 주둔비 협상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피하게도 우리 대신 남북철도 사업 제재 해제를 중국과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국방부는 정부의 사드기지 공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다르지만 남북미 간 외교적 상황은 2017년과 2018년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북미 간의 갈등은 고조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인질로 삼고 한국에게 갈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년의 실패를 답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실패를 답습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우리의 소리를 더욱 높일 때입니다. 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여기 아까 전에 사회 보시던 유연하신 강현욱 교무님이
소성리 요 마을회관에서 평화 명상을 합니다. 명상 요가를 진행을 하시고요. 저도 몇 번 받아봤는데 이렇게 어깨 뭉친 데나 이렇게 한 주 지나면은 막 피로도 쌓이고 스트레스도 쌓이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진행하는 명상 요가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님 됐죠?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소성리 천주교 컨테이너에서 소성리 사드 공부방을 시작합니다. 사드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미사일 방어용 사드와 관련된 내용은 물론 국방 외교 사안에 대해 폭넓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어머니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잘 싸울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쌀을 빼자! 우리 손으로 쌀 빼자! 우리 힘으로 미군 빼자! 우리 힘으로 미국 빼자!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내 하신 말씀으로 보아 다음 주부터 영래 팀장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주간 브리핑. 잘하니까. 예. 지금 저희는 참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일들을 봤습니다.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서 해왔는지 충분히 봤습니다. 미국에게 기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봐왔고, 아까 우리 브리핑에서 얘기했듯이 그 실패를 봐왔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워요. 벌써 2가지나 내줬습니다. 첫째는 호르무즈 파병을 하겠다라고 이미 제스처를 크게 취했고, 그리고 현재 반환받는 미군 기지에 대한 오염, 환경오염 제거를 우리나라가 하겠다라고 수조 원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호구가 아닌 이상이야 뭔가를 바라고서 했겠죠. 근데 똑같은 행동을 지난 2년간 해왔습니다. 바라는 것은 있는데 들어주는 것은 있는데 우리가 얻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지난 2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새로운 선택을 시작해야 될 때고, 그 새로운 선택을 하는 에너지는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현장에서 나오고요. 우리의 목소리를 더 키워야 할 때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주민발언입니다. 우리 원불교 성지에 대해서 원불교인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이석주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연히 그 업무가 사회 보면서 뭐 엄불교 교무님들이 엄불교 더 잘하지 내가 뭘 더 잘한다고 그래 직접 해오는 거 보면 또 앞에 나 이야기 많이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엄불교 이야기 안 하려니다. 예, 지금 우리 작가님이 계속 지금 미국에서 이 분담금 때문에 뭐 열일 난리죠.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일본한테 일본 강이 해방된 지가 75년이 이제 돼가는데 이 앞에 계신 80 넘은 할매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일본 놈들이 그 당시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심지어 그때 일본 앞잡이들을 내세워가지고 집집마다 심지어 녹거름, 숟가락까지 싹쓸이 했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 때 당한 그 서러움이 제가 볼 때 지금 미국 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은 돈으로 내놓으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장서는 미국 놈들 앞잡이들이 지금 국회 앞에서 어제 성조기 들고 데모하는 그놈들, 그놈이 과거에 일제 때 우리 국민들 녹거릇 숟가락까지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갖다 바친 놈들이나 똑같은 놈이 지금
국회 앞에서 지금 성조위까지 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그놈들이 앞잡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무시하고 지놈들이 지금 현 정부 보고 뭐 세금 도둑하면서 그놈들은 정부는 세금 도둑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긴 하지. 이놈들은 국민 세금을 미국을 갖다 바치려고 하는 놈들입니다. 이거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이게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지금 자기가 옛날에 법무부 장관하고 국무총리 했으면 법을 우리보다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국회 앞에서 그런 집회를 하는 거 보면은 참 우리 민초들보다 못한 그놈들이 이정자라고 대한민국을 앞에 국회 앞에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놈들이 보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일제 말기에 우리 국민들 봉출이라고 할매들 나이 드신 이야기들 보면은 심지어 나랑 논에 가가지고 나랑 몇 끼까지 다 세려가지고 수확량을 계산돼가지고 일본으로 다 뺏어갔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계신 할매들이 정인입니다. 그걸 앞에 일본이 시킨다고 나라를 곡식까지 셌는데 그게 일본 그다지 앞자들이 했거든요. 지금은 미국에서 내놓으라 한다고 한국에서 지금 여론조사하면은 한 10% 정도는 미국 돌락한 데로 줘야 된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일제 앞잡이나 똑같은 미국 앞잡이입니다. 네. 그 정치권에서도 그게 바로 자한당이 하는 짓거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교안. 어느 세월이 지나면은 국민들이 지보다 똑똑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보다. 국민들을 개돼지처럼 무식하게 생각하고 저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더 똑똑하다는 거는 모르고 저렇게 행동을 하면은 내년에 우리는 4월 15일 날 선거 때 따끔한 맛을 보여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일어날란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까지도 미국 시킨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국민들을 절대 정치하는 그놈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제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 한편으로 역사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이 망해가는 징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회단체나 개인이나 자기가 막바지 들면은 엉뚱한 소리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우리 분담금을 5배나 6배를 더 내놓으라 하니까 그전에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미국은 우리하고 동맹이고 혈맹이고 미국 없이 우리나라가 안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대다수 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저렇게 나누니까 칼만 든 간 겁니다. 그걸 이제 국민들이 압니다. 이제 미국도 나쁜 놈이네. 이 국민들이 여론이 많이 안 돌아섰습니까? 이게 미국이 저거 얼굴에 침 뱉는 꼴입니다. 이게 일본 놈들도 일본 강점기 때 해방 직전에 우리나라께 그렇게 수탈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노인들이 말씀해 보면 그때가 바로 대동아 전쟁이었습니다. 대동아 전쟁 때 일본이 망하면서 우리가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는 거죠. 그게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전쟁을 일으키려고 자기들이 주둔해는 우리 한국같이 식민지 나라에 돈을 끌고 모아가지고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나쁜 짓을 해가지고 세계 어떤 전쟁을 일으키면 지놈들이 결국은 나는 하늘이 응징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권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는데 또 종교도 어떻게 보면 사대주의가 많아요. 그 대표적이
뭐뭐 목사가 아닙니까? 이 목사까지도 우리 백 목사님하고 빼고 이렇게 사대주의 근성으로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가 우리나라들이 국민들이 그 기독교보다 천주교도 앞서서 유교가 뿌리 박았지 않습니까? 종교도 제가 볼 때는 사대주의 사상이 꽉 박혀 있었어요. 유교 사상이 박혀 유교가 지금도 각 한교나 성균관에서 종묘 대례하면서 제사를 모시잖아요. 공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중국 사람입니다. 그것부터 종교 자체가 우리가 사대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외국의 중국의 그 공자 옆에 18성 하면서 같이 지방서 나눠놓고 모십니다. 제사를 지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거부터 몇백 년, 뭐 몇천 년 전부터 이 사대주의 사상에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교육부나 정부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국민들 초등학교부터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천주교, 뭐 딴 종교 다 외국에서 뿌리 박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 국내 종교들이 토속 종교들이 많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엄불교도 초창기에는 불법 연구회 하면서 전국 불교연합에 가입됐어요. 했다가 어느 날 나는 그게 안 한다 빠졌어. 불교연합회에서 이제 엄불교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엄불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우리 토속 종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우리 국민들이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뭐 대순진리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4대 종교 안에 들어간 건 엄불교밖에 없죠. 그러니까 또 엄불교가 우리 자주를 우리 토속 종교다 보니까 또 우리 평화, 우리 자주를 외치는데 또 소송리에 와서 또 성지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땅 종교보다는 그렇게 많이 또 활동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기독교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4대 사상이 너무 뿌리 박다 보니 유교 사상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은 한교나 지금 성교에 가면 성교 한교에서도 뭐 춘향제가 하면 제사 지내요. 가보면은 공자 옆에 모시놓고 지냅니다. 전국에 다 그래요. 한교마다. 성균관에서 그렇고 성균관 대학도 원래 유교서야가 김창숙 선생이 세울 때 성균관이 유교 유림에서 만난 겁니다. 그때부터 이 4대 사상 뿌리봐 이걸 제가 볼 때 빨리 없애야지 우리 자주 국방이고 국민들이 자주적으로 된다고 보는데 이제 서서히 미국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니까 우리 국민들 입에서도 이제 자주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국권을 찾고 자주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 앞잡이들, 일본 앞잡이들, 특히 그 정치가들을 싹 몰아치면은 진정한 우리 자주가 오고 미국이 망하면은 우리 사드는 자동적으로 빠집니다. 그때까지 힘들지만 힘을 내가지고 사드 뽑는데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모시는 건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네. 사실 뭔가 멘트를 생각을 했었는데 까먹었어요. 지금 나오면서. 그래서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소산 선생님인데요. 우리 서울에서 예전에 6.15 때였나? 그때 서울에서 한번 공연하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평화를 위해서 학춤을 추시는 분입니다. 우리 박소산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준비를 예.
기억나시죠? 네. 서울에서 우리 아주 우아하게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없었나 봐요. 문화제 할때 예. 예, 죄송합니다. 이게 바람에 날릴 수 있어서 뭐 이렇게 좀 전화기로 눌러놓을까?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하고 그거 그죠. 예, 반갑습니다. 제가 2017년도 10월 그때 이 문화제 할 때 와서 함께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불교 교도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작년 3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탑골공원에서 시작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루에 한 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늘 658번째 또다시 여기 소성리 사드 배치 반대 현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이 일이 이 추운 겨울날에 이렇게 모여서 하지 않고 좀 더 각자의 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잘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658번째 평화의 날개짓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을 틀어주시면 제가 저 뒤에서부터 날라 들어오겠습니다. 뒤로 살짝 돌아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Yeah.
축하합니다. 그래도 우리 박선 선생님 우리 날개 따라서 이곳에 평화가 깃드는 것 같죠? 예, 이 평화의 힘으로 꼭 사들을 뽑아냈으면 합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박선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진박교회 주인 교무님 일산 김선명 교무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불교 주간인데 원불교 식구들이 없어요. 여기 있어요. 예.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어제 제가 지난번에 진바 천일 행사하고 그때 우리가 원불교 주간이었으면 딱 좋겠다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오늘 이렇게 되니까 오늘 많이 못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녁에 제가 우리 그 톡방이 있죠. 톡방에다 이렇게 하나 올렸는데 오늘 사실은 우리 박수 선생님을 제가 기대는 전혀 안 했는데 저분이 동네 학춤을 저렇게 하시는데 그 동네 교당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인사 대신 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우리 선물로 오셔서 동네 학춤으로 오늘 우리 그 공연을 가름해 주신 걸로 알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핵발전소와 핵무기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프랑카드 붙여놓은 게 있어요, 옆에. 그렇죠? 그래서 어찌 그게 하나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핵무기를 무엇으로 만들까 하면 핵발전소에 나온 쓰레기에 그걸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것을 추출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 핵발전소가 없어요, 핵무기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1945년에 그 히로시마 8월 6일이죠. 하늘 500m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졌어요. 땅에 떨어져 터진 것이 아니라 상공 500m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졌어요. 그래서 반경 내에 엄청난 크기의 구덩이가 파졌죠. 사실은 그렇고 나서 몇 개월 내로 8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내로 20만 명이 죽었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죽고 지금 우리 여기 옆에 합천에 가보면 그때 피폭당하신 어른들의 마을이 있잖아요. 이것은 대대로 나타납니다. 유전적으로. 그래서 무서운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그 체르노빌 지금 1986년에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그 후손들이 아이들, 손자들, 애들은 계속 백혈병이 나타나. 왜 그럴까요? 그때 피폭당한 그 어른들, 특히 우리 방사능은 여성들,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격합니다. 취약한 게 여성들과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체르노빌 이후에 아이들이 계속 그 백혈병이 계속 나타나고 그다음에 갑상선암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가 2011년에 근데 사실은 1986년에 그 체르노빌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지금 우크라이나이지만 그때는 소련이었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이었어요. 그리고 공산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언론 통제를 해서 서방에서 몰랐어요. 그런데 1000km 넘게 떨어져 있는 저 스웨덴에서 우유를 짜는데 우유에서 방사능이 나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추적 해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지?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소련에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고르바초프가 그때 서기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됐죠. 89년에. 그리고 이제 91년에 이제 소비에트가 연방이 해체가 됐는데 고르비가 뭐라고 그랬냐면 86년 체르노빌에서 핵사고가 난 이후에 우리 소련은 끝났구나. 그러니까 80년 체르노빌 핵사고 난 이후에 소련이 망했습니다. 해체가 됐습니다. 2011년 지금 후쿠시마 핵사고 났죠? 일본의 구구는 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깐나오또 모처럼 자민당이 아닌 그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아닙니까? 깐나오또가
터질 줄 몰랐다 그랬습니다. 총리가. 세계 안전 최고라고는 일본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 사고가 났을 때 일본 정부가 아무도 못했어요. 그 안전 제일 가는 그 국가라고 하는 일본이 이렇게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까? 일본 스스로 총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구건이 다 있다고 그래요. 아니 그랬는데 그 짐 로저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투자자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주식하는 세계 그 투자자들에게 한국에 투자하라고 그럽니다. 왜? 한반도가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2040년, 2050년 안에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나에게 지금 투자를 하라 그러면 한반도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자녀들, 손자들을 교육시켜서 싱가포르로 이민해 살아요. 왜? 중국이라는 시장이 앞으로 크게 열릴 텐데 자기 손자들은 그 중국 공부를 시켜서 싱가포르 가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일본에 있는 모든 그 투자 등을 다 뺐답니다. 짐 로저스 한번 쳐보세요. 자,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 가운데서 핵발전소가 터진 사고가 난 나라는 국군이 다 한 나라다. 이건 고르바초프는 이미 소련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고 체르노빌 사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일본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쿄 내년에 있는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이 일본의 아베죠 총리가 아베는 일본 부흥에 새로운 신호탄을 쏘려고 그래요. 후쿠시마 사고가 워낙 이 데미지가 크니까 이것을 반전시키는 노력으로 이제 도쿄 올림픽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그제 뉴스 나왔잖아요. 후쿠시마에서 그 송화 봉송로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방사능이 뭐 수백 배 높게 나왔어. 그래 그걸 열심히 뭐 이거 다시 뭐 재원별을 했는데도 가보니까 또 수치 이상이 나오잖아요.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길바닥에 뿌려져 있는 논바닥에 혈글 지금 다 5cm를 걷어내가지고 산처럼 쌓이는 거 봤죠? 그런데 이 방사능 낙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 산이나 들판 가운데 다 퍼져 있게 되면 비만 오면 다 씻겨 내려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2050년까지 우리는 다 후쿠시마 핵사고 복구를 하겠다. 처리를 하겠다. 2050년까지.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는 100년 내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2011년에 사고가 났는데 그 폭발된 그 원자로 노심 안에를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방사능 때문에. 이제 로봇을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뉴스에서 본 것처럼 로봇이 들어가면 다 멈춰버립니다. 근데 2017년에 간신히 로봇이 들어가서 사진 촬영을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핵발전소 그 원리가 석탄발전소는 석탄을 불을 떼가지고 물을 끓여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핵발전소는 이 우라늄이라고 하는 그 광석을 5% 압축을 펠릿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발을 만들어서 원자로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한 4.5m 단위 이렇게 다발을 수백 다발을 원자로 이런 보일러 안에다 집어넣어요. 쉽게 말하면 불을 딱 거기다 붙이면 4년 반을 탑니다. 얘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4년 반을 태우고 난 이 재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가지고 핵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그 실험용 원자로를 계속 돌려가지고 이 핵쓰레기를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이 미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얘들이 핵무기를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만들 양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셀 수 없을 만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미국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를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핵무기와 핵발전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원리입니다. 핵발전소를 돌리고 난 쓰레기로 핵무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핵발전소를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뭐냐? 방법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기를 써도 너무 많이 써. 세계에서 제일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제가 2015년도에 그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게 있었어요. 195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야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서 이렇게 기후 이상기후가 많이 나타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만하라네. 이야기 시작도 안 했는데 그만하라고. 자, 그래서 핵무기와 핵발전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서 우리는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그럼 핵발전소 하는 사람들이 야 그럼 전기를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지금 휴대전화로 전력거래소라고 하는 걸 쳐보세요. 그러면 전력거래소를 쳐보면 거기 왼쪽 상단에 이 동그란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전력 소비는 이만큼 있고 전력 생산 이만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밑에 그래프는 뭐냐면 지금 전기를 이만큼 생산하고 있고 지금 이만큼 쓰고 있으니까 얼마가 남고 있다. 이 예비율이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산되면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흘러가요. 우리 전기가 대한민국이 지금 보면 한 25% 정도 남을 겁니다. 25% 전기를 지금 예비율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는 전기 모자라니까 발전소를 계속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발전에 관계돼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있어요. 태양광, 풍력. 이미 유럽은 그래서 우리 핵발전소 그만하겠다고 선언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핵을 가지고 있다고. 3분만 더 써도 돼요? 네, 3분만 더 써도 돼요. 우리 강경훈이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발음 잘 따라야 돼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45년 일본에 핵무기를 떨어뜨렸잖아요. 자기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소련도 그때는 한다고 그러고 또 다른 나라도 한다고 그러니까 1953년에 아이젠하워가 2차 대전의 영웅이죠. 미국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유엔 총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핵무기 만들지 말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합시다. 이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렇게 해가지고 1957년에 국제원자력기구라고 하는 IAEA가 그때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핵은 평화적으로만 이용하지 핵무기를 만들지 맙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련이 만들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하니까 1968년에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라고 하는 조약을 만들어요. 지금까지 이 핵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래 인정해줄게. 앞으로는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는 소련이라는 나라 이 패권을 가진 세계 제일의 패권을 가진 나라가 자기네는 가지고 있으면서 너는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안 해야지. 우리나라에는 핵무기 다 없앨게. 그럼 그 이야기가 성립이 되지만 자기는 가지고 있어. 나는 절대 지존의 이 검을 하나 가지고 있고 너네들은 안 돼. 이러니까 다른 나라가 동의하겠느냐는 이야기야. 그래서 세계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핵무기 다 없앨게. 그러면 세계 평화가 첫 걸음을 걸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지고 있고 너네는 하지 마. 동의가 안 되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INF 중거리 이 미사일 금지를 소련과 미국이 했던 것을 지금 또 지난 8월 달에 탈퇴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제 13일 날 탄도미사일 실험을 또 했대요. 미국이. 중거리 1500km 이하.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사드에 대한 무용론 이야기 했잖아요. 성능 검토가 왜 그랬었냐면 INF 때문에 그래요. 1986년에 소련과 미국이 이 중거리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은 실험도 생산도 배치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조약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성능에 대한 실험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지상발사 이 INF 조약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우리는 108배 다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걸 이제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서 엊그제 그 미 국방부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돈 갖다 놓겠다. 그럼 1500km 이하 그 중거리 미사일이 어디다 갖다 놓겠어요? 미국 본토에서 그걸 쏘겠습니까? 우리 동북아 쪽에 일본 아니면 한국에 갖다 놓겠다는 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드를 꼭 막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핵무기를 꼭 반대를 해야 돼. 그래야 되겠죠? 아, 오늘 말이 꼬였습니다. 사실 좀 시간을 많이 줄 줄 알았는데 말도 안 했는데 끝내라고 그래서 2부는 다음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핵무기와 핵발전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반대하는 것이고, 지금 INF 조약을 탈퇴한 미국을 우리가 강력히 규탄하면서 그 다시 금지 조약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드를 막아냅시다. 감사합니다. 뭔가 제가 사회자 패권을 부린 듯한 예. 저희들이 핵무기를 핑계로 사드를 갖다 놨는데요. 이제 그 핵무기를 핑계로 또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논리까지 갖다 만들고 있어요. 말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들은 그냥 무기를 만들고 싶고 무기를 팔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앞장서서 그 길을 막아내고 있는 거고요. 예, 그 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민주노총 우리 공공운수노조 경산 택시지부에서 많이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성주 김천 주민분들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불교에서 오셨습니다. 그 저희 항상 오시는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께서는 송사영신 때 많이들 에너지를 모아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한번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공지 말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오늘 뒤에 귤 보셨죠? 예, 저 귤은 우리 김선명 교무님께서 2박스 주셨고요. 예, 그리고 오늘 조금 끝나고 나서 오뎅이 뒤에 공양이 될 텐데 김강철 교무님께서 공양을 해주셨고, 그 모자른 부분은 우리 강 사장님께서 내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드세요. 그리고 봉정할배님께서, 봉정할아버지께서도 일부 이렇게 대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마지막 발언입니다. 소성리 원불교 주간의 수요 집회는 항상 종교 연대로 이루어지죠. 우리 백창호 목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찰기 백창호입니다. 저 안 하고 김선명 교무님 더 오래 얘기하셔도 되는데 저 때문에 자른 것 같아서 네. 선명 교무님 말씀 들으면서 새로운 경각심이 생겼어요. 뭐냐면 후쿠시마 핵사고로 일본이 망하게 되면 일본이 가만히 앉아서 망할까요? 자기네들이 살 새로운 땅을 구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새로운 땅이 어디겠어요? 한반도. 예, 제일 만만한 한반도가 자기네들의 그 대한 땅이 되지 않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판사판이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자주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통일해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이 더 생겼어요. 동의하세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저더러 그 주둔비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 지금 여기 한국에 와 있는 그 총독 새끼 있죠? 이름이 뭐예요? 그 미국 총독놈. 예, 해리스. 좋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걔네가 우리 편도 아닌데. 예. 해리스 이 자식이 그 10월 달에 우리 그 청년 대학생들이 그놈 사는 집 이제 넘어가서 막 규탄했잖아요. 주둔비 대폭 인상 요구하는 미제를 규탄한다. 그 데모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19명이 다 잡혀갔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난 뒤에 해리스 이놈이 그 트위터라는 그 SNS가 있는데 거기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 집 지켜준 그 경비대 고맙다.
그리고 19명 체포됐고 우리 집 고양이는 무사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기억나시죠? 우리 청년 학생 19명이 연행 체포됐고 우리 집 고양이는 무사하다. 열받죠? 예, 우리는 정말 비분 관계 격분해서 이 미제 이 강도 새끼들이 우리나라에 생돈 6조 원 50억 달러를 내라고 하는 이 강도적 요구에 격분해서 그렇게 그냥 남의 집 담을 넘어가서 데모를 하는데 이 미제 총독 새끼는 자기 집 고향이 무사하다는 이런 태평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요, 이 해리스 모친이 일본인이에요, 일본인. 그래서 해리스는 뼛속 깊이 일본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놈이 일본 편을 들겠어요? 우리나라 편을 들겠어요? 일본 편. 당연히 일본 편을 든다고요. 근데 6조 원이 얼마 되는지 그냥 대충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대충이 아니라 한 꼼꼼히 봤는데요. 어제 그 주둔비 강요하는 그 이제 그 놈들이 지금 5차 협상하고 있잖아요. 그 국방연구원이라는 이제 그 건물 앞에서 건물에서 협상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 시민들이 그 국민 항의단을 만들어서 하루 종일 데모했어요. 쫓아다니면서 미제 새끼들 쫓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데모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 25만 명을 정규직으로 돌릴 수 있는 돈이에요. 6조 원이. 그리고 거기 이제 청년 대학생이 발언을 했는데, 우리나라 청년 대학생 260만 명에게 매달 15만 원을 줄 수 있는 돈이에요. 매년. 그 매달 그 돈을 받으면, 15만 원을 받으면 청년 학생들이 이 돈으로 술만 퍼마시겠어요? 책도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주 착한 취미 활동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더 여유 있게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월 달에 김천 집회에서 전농 의성군 회장이 말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한국이 WTO에서 이제 탈회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격분해서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 중에 농민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래요. 6조 원이. 그러면 우리나라 농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농민 분야를, 농업 분야를 봐도 그렇고, 노동자 분야를 봐도 그렇고, 엊그제 그 30대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 데리고 마트에서 우유랑 사과 훔치다가 배가 고파서 그 훔치다가 걸렸다는 뉴스 보셨잖아요.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150여만 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노모를 모시고 자식들 데리고 150만 원으로 사실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럼 그 수급비를 올려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돈이 없어서 늘 예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서민들은, 빈민들은 이렇게 배고파서 그 자식은 내 자식 제일 안타까운 그 자식이에요. 에? 그 자식이 아버지의 그 모습, 훔치는 모습을 같이 하고, 그게 걸려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수모를 겪는 그 행동을 그 아들이 보고 그 평생 그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빈민들은, 대중들은 이렇게 사람다운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해가지고 허덕이는데, 이 생돈 6조 원을 미제 새끼한테 갖다 바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정서상으로도.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걱정되는 거는, 지금 5차 협상을 가고 있는데, 저는 이 한국에 있는 검은머리 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5차, 6차, 7차, 뭐 금년 방위비 주둔비 협상하는데 10차까지 갔다는데, 그렇게 그냥 차수만 늘리면서 하는 척 하다가 막판에 우리 이만큼까지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러면서 미제 새끼 요구를 덜썩 받아줄까봐 전 그게 걱정이에요. 시간만 하는 척하면서 횟수만 계속 늘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판에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 한 방 때려서 계속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예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왜 제가 이 말을 공연히 말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그거 결정을 하면서 어차피 이건 대통령인 내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 지금도 어차피 이건 대통령인 제가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면서 미제 새끼 오고 덥석 받아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네. 정말 화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다 살릴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여튼 성실하게 게으름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외치고 성실히 감당하고 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나비짓이 태풍이 돼서 기어이 우리를 나라다운 나라로 세우리로 믿습니다. 네, 아멘. 정말입니다. 정말로 네, 이 일을 향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갑시다. 투쟁! 아멘은 이런 때 하는 거죠. 그쵸? 저기 청와대 앞에서 그 정화원 목사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멘이겠습니까? 이게 아멘이죠? 아멘. 이 열정적인 발언 어떻게 안 듣고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예, 오늘의 마지막 순서 조금 시간이 지나는데요. 우리가 이 노래 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세계적인 가수 우리 정진석 가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좀 모자라요.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래 교무님이 세 곡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시간이 너무 지나가가지고 하나 이러니 내가 둘 이렇게 우리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저기 원래 선곡을 했다가 좀 치우고 지금 제가 세월호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지금 검찰 수사에 또 오늘도 소식이 하나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사실 검찰 자체도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때 다 그냥 끌어묻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도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이 밑으로 돌리는 이런 내용들일 수 있다 이런 의심이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에 희생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4명이고 그 중에는 대부분은 어린 학생이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린 학생의 희생이 이 나라 그때 관련된 이 모든 저 대가리부터의 그 모든 그 비리들을 확 디빌 만큼의 가치가 없겠는가? 이 어린 희생들이. 저는 정말 그 희생을 보더라도 정말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그런 수사단이 군에도 지금 기무사도 의혹을 받고 있고 검찰 자신도 그걸 은폐했던 그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되고 이 모든 방면에서 이 대통령의 권한이 없으면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세월호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 여러분의 앵콜이 있으면 한 개 더 하고 안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예.
슬퍼하지 않으리 더 이상 미안하다 않으리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으리 더 이상 그것은 저들이 바라는 일 침묵으로 공범이 되는 일 결국엔 우리가 다 죽는 일 그것은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무참히 죽어간 아이들은 분노하라 행동하라 이 미친 세상을 바꾸어라 아이들조차 지켜주지 못한 우리가 더 잃을 게 남았더냐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리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무참히 죽어간 아이들 분노하라 행동하라 이 미친 세상을 바꾸어라 아이들조차 지켜내지 못한 우리가 더 잃을 게 남았더냐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리라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리라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저기 오늘 우리 정말 귀한 분이 오셨는데요. 그 평화의 합춤 추시는 분이 아마 그 우리 마라톤 하시는 분, 예, 그분은 세계를 이렇게 돌지만 정말 전국을 지금 근거지 없이 정말로 정말 한 발 한 발 이 땅을 다 밟아가면서 돌아다니시고 또 평화의 기운을 모으고 또 이분이 꿈이 있는데 정말 한 5천 명 정도의 군무를 그 평화의 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그 마라톤하고 좀 그 강명구님을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서로 교류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 제가 만든 이 평화 성지 소성리 그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그분께도 들려드리면 같이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소성님 마을은 작은 마을 별들이 아름다운 곳 그곳에 산들은 올망졸망 가죽 모양으로 빛나네 조화로이 펼쳐진 그 땅은 성자들을 키워냈네
끝없이 마음을 이끌어 진리에로 인도했네. 마침내 한 사람 태어나 구독길 따라서 진리와 평화의 길 열어 많은 사람 이끌어내. 소성님 마을은 작은 마을, 별들이 아름다운 곳. 그곳의 산들은 올망졸망 가진 모양으로 빛나네. 소성님 마을은 작은 마을, 별들이 아름다운 곳. 그곳의 산들은 올망졸망 가진 모양으로 빛나네. 그 아름다운 땅에 전쟁무기 들어왔네. 성자의 마음 품은 사람들은 가슴 고통 당했네. 그 아픈 소리에 귀 기울인 사람들이 찾아왔네. 아름다운 소성님 마을은 그들과 함께 평화 짓네. 소성리는 여전히 아름다워라. 평화의 성지로 태어나 만방의 평화 전하네. 예, 감사합니다. 평화. 우리 저번 주 토요일 날 아침이면은 진박교에서 이야기마당이 펼쳐지죠, 아시죠? 그 아침에는 저번 주에는 우리 김우기 할머니를 죄송합니다. 이호기 할머니를 모셨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옛날 이곳 소성리에 들어왔던 그 일본인들 그리고 북한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일본인들이 이제 수탈해 가는 것은 이제 기억하시고, 북한군에 대한 기억은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적은 없다. 예. 와서 할머니 그 간장 좀 주세요 이렇게 수탈해 간 것이 아니고, 그런 기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또 다른 이곳을 침범했던 또 한 세력을 기억하고 있죠. 지금도 침범해 와서 이미 점령해 있는 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기억 속에 모두 다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또 하나 있죠. 우리 진석 씨가 말했던 그 기억. 신기하게도 우리 이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기억을 다시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내년에 돌아왔네요. 희한하게도 4월 16일을 하루 앞둔 4월 15일이에요. 희한하죠. 전 이 날짜 보고서 이거는 아이들이 만든 날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날 꼭 우리 아이들을 잘 보낼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들의 기억 또한 아주 올바른 기억으로서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기억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서 오늘 157차 예,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김천역 평화광장에서 뭐 있죠? 뭐 있죠? 예, 김천 촛불이 있습니다. 예,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임시배치 우는 말고 지금 당장 사드 빼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